별표 하나 주시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ax 더하기 b는 0인 방정식부터 해가지고 2차 방정식 푸는 것까지 배웠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시면 영상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볼 겁니다. 2x-4는 0입니다 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 느껴야 되는데 첫 번째 뭘 느낄 수 있죠? x 앞에 개수가 미정개수가 아니고 숫자로 돼 있어. 그럼 첫 번째, x가 죽어 못 죽어? 못 죽지. 그럼 얘는 무슨 방정식이 되는 거야?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럼 1차 방정식에서 이번에는 요 방정식에 신경을 써보자. 방정식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했죠? 근찾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근찾기라는 내용은 뭐냐면 이 방정식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즉 참이 되게 하는, 근데 여기다가 등호 성립이 뭐라고 쓸 거냐? 될 때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이 될 때라는 친구의 의미는 x에 여러 가지 값이 들어갈 수 있잖아. x에 0 넣어봐요. 등호가 성립합니까? 안 성립하죠. 1 넣어봐요. 등호가 성립해요? 안 성립하지. 그럼 2를 넣었을 땐 등호가 성립해. 그럼 난 그 지점을 찾고 싶은 거야. 방정식의 근찾기라는 건 참이 되는 그 상황, 참이 되는 누구? 상황을 찾자라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 이건 너무 쉬워요, 눈에 보여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아?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선생님 별표 하나 더 드리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뽀각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아, 여기 보시면 이 방정식은 누구로 연결되어 있죠? 등호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등호를 뽀각해서 찢으면 나의 좌변은 2x-4라는 식이 나오고 나의 우변은 0이라는 식이 나와. 근데 얘가 누구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y는 2x-4라는 1차 함수와 y는 0이다라는 이름 모를 함수가 생긴다 이거야.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지? 야, 너는 1차 함수야. 그럼 우리는 이게 뭐라고 생각되니? 직선입니다 라는 건 배워서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그 직선이라고 했을 때 2가 담당하는 건 누굴 담당하죠? 기울기. -4가 담당하는 건 누굴 담당해요? 절편을 담당합니다 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y는 0을 보세요. 얘는 선생님 x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x의 언급이 없다라는 거는 다 된다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즉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0x로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x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결과는 뭐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이렇게 뽀각을 한 다음에 그럼 뭐 이거 그냥 x는 2인데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건데 굳이 왜 뽀각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도 함수고 이 친구도 나중에 배우는데 무슨 함수? 숫자만 남아있다 라고 얘기해서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도 함수 여기도 함수이기 때문에 이 두 함수, 즉 앞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울 거, 함수라는 친구는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 좌표 평면에 뭐 할 수 있어야 돼? 그려서 최종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해석. 해석이 뭐냐면 파악한다는 거야. 보고 알아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뽀각을 한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지? 그려보겠다 이 말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럼 내가 그리는데 여러분들 1차 함수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어떠한 x가 들어가더라도 y가 높이 역할이잖아요? 높이가 0이야. 땅바닥이지? 이게 좌표 평면에서 뭘 담당하고 있을까? 그치, x축이야. 앞으로 무조건 y는 0은 뭐가 돼? x축이라고 느끼셔야 돼. 알겠니? 좌표 평면을 하나 갖다 드려야 되겠죠.
좌표 평면 x축, y축을 그리시고 원점 표시를 합니다. 마이너스 1, 2, 3, 4. 기울기가 2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2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직선을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립니다. 나는 y는 2x-4라고 얘기할게요. 맞아?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 y는 0이다 라고 얘기해서 여기 파란색으로 해서 y는 0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잊지 마세요. 뭐 하는 겁니까? 2x-4는 0이 될 상황을 찾겠다라는 거지. 즉 무슨 놈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선생님, y는 2x-4와 y는 0이라는 친구가 어떠한 x값이 들어갔었을 때 얘와 얘가 뭐가 된다면? 같다면 항상 같은 건 아니지 지금. 왜? 나는 땅바닥을 기고 있는데 나는 엄청나게 위아래로 쭉쭉 뻗어나가잖아. 그럼 내가 같아. 그럼 같다면을 찾고 싶어. 그 같은 상황이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라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가 뭐예요? 그러면 형광색의 직선과 파란색의 직선이 만나는 그 지점, 누구라고 부르지? 우리는 그 지점을 교점이라고 부르지. 맞아? 그럼 그 교점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방정식에서의 같은 상황. 누가 같은 상황이야? y값이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 y값이 같아지는 어느 때? x.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의 단점은 딱 한 가지가 단점이 있어. 그림을 그렸는데 정확하게 이 지점이 어딘지는 그림을 보고 파악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그건 살짝 어렵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라고 했어? 해석, 파악이라고 얘기한 거야. 너 이렇게 그리니까 교점이 몇 개 생긴 거야? 한 개 생겼지. 그럼 근이 몇 개 있겠다? 한 개 있겠다. 그럼 그 근을 구하기가 편한 거는 여기가 솔직히 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뭐라고 느낄 수 있는 거야? x는 2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요. 자, 이 친구는 y는 0과 2x-4를 그렸죠. 자, 근데 어떤 애가 이런 거야. 선생님, 그러면요. 살짝 태초에 2x-4는 0이라고 있었는데 그러면 4를 넘겨요, 선생님. 그럼 누가 돼요? 2x는 4가 된다라고 느낄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여기다가 대고 뽀각을 걸어버리면 함수 두 개가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y는 2x와 y는 4라는 두 가지 함수가 생긴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니? 그리시고 y는 2x를 하나 그립시다. 그 다음에 y는 4는 어떻게 돼? x가 뭐가 들어가더라도 y값이 누가 나오면 되는 거야? 4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럼 1, 2, 3, 4라고 해서 여기다 딱 긋고 내가 y는 4가 돼도 여기서의 교점의 x좌표를 확인해 보니까 누가 된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어? 2가 된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지. 그러면은 선생님 좀 극단적이지만 여기가 2x잖아요. 그럼 x를 찢었어. 그럼 선생님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뽀가 그래 두 개를 그렸어. 그럼 극단적으로 그림을 이거는 좀 자, y는 x를 그리면 y는 x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지.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교점도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럼 식을 등호가 성립한 상황에서 자유자재로 바꿔서 뽀각을 한 다음에 함수를 그려봐도 똑같아. 뭐가? 교점에 누가? x좌표가 똑같다는 거야. 등식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변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등식의 성질이라고 얘기하거든. 등식의 성질이 뭔데요? 그러면 자, 여기 봐봐. 2x-4는 0이라고 썼어. 자, 내가 이걸 만들었지. 양변에 자 여기다가 4를 더해. 그럼 등호 성립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도 뭘 더해줘야 돼? 4를 더해야 되겠지. 그럼 얘가 됐지. 맞아?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x라고 여기다 마이너스 x라면 누가 나와? 얘가 나오겠지. 만약에 이렇게 해도 되잖아. 여기에 2분의 1을 하고 여기에 2분의 1을 되지 않겠어? 즉 등식의 성질이라는 건 어떤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도 내밀어라. 이런 느낌으로.
좌변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똑같이 우변에다가도 하는 게 등식의 성질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용해서 다양한 함수를 뭐 할 수 있어? 얻을 수 있지. 그치? 근데 방금도 확인해 봤지만 그렇게 다양한 친구들을 봤을 때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뭐가 변하지 않을까?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식을 내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막 변화를 하고 뽀각을 해서 다 교점을 확인해 봤더니 바뀌지 않는 거지. 교점에 누가 안 바뀌어? X좌표는 안 바뀌더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안 바뀌어? 교점에 X좌표에 누가 안 바뀌어? 개수. 개수도 안 바뀌더라.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안 바뀐다고? 내가 어떻게 별 짓을 다 해도 교점의 X좌표 안 바뀌고 교점의 개수 안 바뀐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뭐 하재요? 그래프. 그래프. 와, 니네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서 3년간 수학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스타트합니다. 그래프가 뭔지는 다 아시죠? 맞아요? 그래프를 그리는 법도 다 아실 거야. 어떻게 해요? 점 찍어서 그리는 거. 모르면 점 찍어서 그려야 되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 그래프는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니네가 맨 처음에 누굴 배워? 식이란 걸 배우지.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어? 방정식이란 걸 배웠죠. 물론 부등식도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트리는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함수를 배운다는 건데, 자,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를 잘 느껴볼게요. 방정식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성립할 때 그 상황을 찾겠다라는 거겠지. 맞아?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상황? 방정식이 참이 되는 상황을 찾자라고 하는 게 방정식의 목적인 거고, 함수는 목적이 없어요. 함수는 목적이 없어. 여러분들이 함수하면은 맨 처음에 생각나는 게 뭐죠? y는 fx 생각날 겁니다. 물론 잘못된 얘기예요. 이건 함수식이라고 불러야 돼. 함수가 아니고. 뭐 함수는 대응관계, 뭐 펑션 막 이런 건 들어보셨죠? 수업할 때. 함수는요, x에다가 넣을 수 있어. 누구를 넣을 수 있어? 실수를 넣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떠한 펑션, 대응관계를 통해서 누가 튀어나오는 거지? 결과값이 튀어나오는 거야. 즉, 동전을 넣고 자판기에 버튼을 누르면 하나 결과물이 튀어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함수는. 그래서 두 개 나왔는데요. 그건 운이 좋은 거지. 수학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함수는 넣은 결과가 계속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상황을 찾는 겁니까? 아니지. 아니잖아. 얘는 무슨 상황을 찾는 거야? 이 fx가 0이 되는 상황. 즉, fx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상황을 찾겠다라는 게 방정식의 목적이고, 함수는 그냥 다 그려보겠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이거를 그려서 보자. 그럼 그려서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파악해보자. 파악을 하자. 그 파악을 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결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1차 함수는 그릴 줄 아시잖아. 그쵸? 2차 함수도 이제 그릴 줄 아시지? 그렇지 않아요? 2차 함수도 그릴 줄 아시지? 그 2차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내가 그거를 그려서 보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가보도록 하시죠. 뭘 갈 거냐면,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자. 2차 함수를 뭘로? 완전 제곱식을 포함한 식으로 변형하면 다음과 같고, 그 그래프는 y는 ax의 제곱을 x축과 y축을 평행한 결과물과 똑같습니다. 라고 하고 축, 그 다음에 꼭지점 이라는 정보 두 개를 남긴대. 그럼 뭔 소리야? 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를 보시죠. 자, 별표 하나 하고, 자, 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인 거 하나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하나를 적당하게 그려보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는 이 친구를 y는 a의 x제곱이라고 얘기할게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제목을 2차 함수라고 주었으니까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첫 번째 누구를 생각해? 상구를 생각해야 되겠지. 어떤 상구요? 그러면 A가 양수인 상구와 A가 음수인 상구 두 가지. 2차라는 이름이 주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0으로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이건 알 거야. A가 양수인 상황은 형광색, 즉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아래로 볼록합니다 라는 스타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위로 볼록하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위볼인 상황으로 구분이 됩니다 라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배우는 입장이니까 A가 양수인 것만 생각을 하도록 할게. 자, 그럼 A가 양수인 것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A가 양수였을 때 A가 뭐 할수록? 커질수록. A가 커질수록. A가 커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과도 어떻게 돼? 같이 높아지겠지. 그러면 이 그림에서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겠어? 더 가파르다라는 느낌을 얻을 수 있겠죠.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떤 느낌이야? 완만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럼 A가 커질수록 어떤 느낌을 생각할 수 있겠어? A가 커질수록.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A가 커진다는 의미는 fx는 x의 제곱이라 생각했을 때 그 앞에 A라는 친구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 그러면 기준이 되는 x의 제곱이 만약에 이 친구라고 얘기하면 A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과값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바닥 기준으로 A배를 하면 A배만큼 뭐 한 거야? 잡아 당긴 거지. 그러니까 뭐처럼 보이는 거야? Y축에 점점점 붙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어?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 A가 커질수록 이 느낌이면 어떤 느낌으로 생각해줘야 돼? Y축에 아니다. X축 기준으로 땅바닥 기준으로 뭐 한 거예요? 위아래로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잡아 당긴 거. 선생님, x의 제곱과 2x의 제곱 무슨 차이가 있어요? x의 제곱 그려놓고 2x의 제곱 그리면 결과가 2배씩 올라가 있죠. 그럼 땅바닥 기준으로 2배 확대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는 것이. 아, 그러면 A가 작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축소당하는 거지. 그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A라는 친구의 역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위볼, 아볼, 그 다음에 어떻게 급격하고 완만한 정도를 얘기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평행이동. 자, 여러분들이 요 수학상 교재 마지막 부분의 도형의 방정식에서 최종적으로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배우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때도 평행이동은 배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얘들아, 내가 좌표 평면을 그려서 y는 ax의 제곱입니다 라는 친구를 그렸는데, 이 친구를 딱 잡고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라고 해서 평행이동을 시켰어. 그럼 또 똑같이 같이 움직이겠지. 모든 점들이 같이 움직이겠지. 그럼 모든 점들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 x축의 방향으로 요만큼,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요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된다면, 물론 이 친구를 평행이동해서 여기다가 딱 겹치면 완벽하게 겹쳐지겠지. 왜 그럴까? A값이 똑같으니까. A값이 똑같으면
겹치면 겹쳐져. 꼭 기억해. 자, 근데 여기 들어봐봐. 선생님, 형광색이 AX의 제곱이면 평행이동한 결과인 흰색식은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하면 자, 어떻게 한다고? 잘 봐. Y는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쓸 수 있는 거.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것까지는 아시는 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얘하고 얘는 평행 이동하면 겹쳐요. 왜 겹친다고? A 값이 똑같으니까. 근데 지금 형광색과 흰색은 시계 모양이 틀려요. 왜 틀리다고? 평행 이동을 시켰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P는 X축의 양의 방향 평행 이동을 얘기하고, 정정할게요. X축 방향의 평행 이동을 의미하고 Q는 Y축 방향의 평행 이동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야 복잡해 전개 좀 해봐 라고 얘기하면 요렇게 전개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런데 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야 솔직히 귀찮잖아. 그러니까 다른 상수형 문자를 갖고 온 거야. 뭘 갖고 왔어? 야, 너 AX의 제곱에다가 나 그냥 BX 써라. 너 그 다음에 C 써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이차 함수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친구는 물론 지금 내가 A, B, C는 누군지 모르지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자면 이 친구의 평행이동의 결과물입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물론 왜 극단적이냐면 B하고 C가 0으로 가면 이놈으로 다시 쪼르륵 붙는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식 주면 B하고 C가 동시에 0 되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 너의 평행이동인데? 그러면 고민해봐봐. 넌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앞에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써요? 완전 제곱식을 포함한 식으로 변형이다 라는 말이 보이시죠? 그럼 왜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네가 너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얘들아 선생님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2차 함수라고. 2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A는 0이 아닙니다 라는 조건은 무조건 들어가줘야 돼요. B하고 C는 0이 되든 말든 상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러면 일단은 나는 여기에서 어떤 스타일로 가고 싶은 거야? 완전 제곱식을 포함한 식의 변형 스타일로 가고 싶다 이거야. 그 완전 제곱식을 가야 되니까 일단 A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C는 굳이 같이 묶을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내가 완전 제곱식을 가고 싶어.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입니다. 라고 갈 수 있겠지. 전개하시면 AX의 제곱 더하기 근데 이거 2배니까 A분의 BX가 A 곱해서 BX로 가시겠죠. 전개하면 4a제곱 b제곱에 a 곱하니까 4a분의 b제곱이 생기는데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더하기 c라고 쓰시면 되겠죠. 더하기 c 꼴보기 싫어요 선생님. 그러면 4a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선생님 태초에 y는 ax의 제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일단은 뭐가? 꼭지점이라는 친구가 0,0 아니겠어요? 라는 건 알 수 있지. 그러면 이 친구는 이게 나왔는데 이게 누구니? 태초에 나였는데 난 이동을 했어 라는 거지. 그럼 이동한 결과물에 누구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동 후에 꼭지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해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2a분의 b, 그쵸?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의 c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완전 제곱꼴로 바꿨을 때 꼭지점을 알 수 있어요?
꼭지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꼭지점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바꿀게요. A가 양수입니다 라고 바꿀게. B하고 C는 아직 몰라요. 자, 좌표 평면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 그렸는데 자, 1사분면, 2사분면, 3, 4사분면 다 아시죠? 만약에 꼭지점이 3, 4분면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꼭지점이 3, 4분면에 있어요. 그리고 A는 양수라고 그랬어.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선생님, 응? A가 양수죠. 그럼 꼭지점 어디 있다고요? 3, 4분면에. 그럼 그리면 못해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잘 생각해. 꼭지점이 3, 4분면에 있다라는 정보 하나만으로 난 뭘 할 수 있어? 일단은 얘는 근이 몇 개 나와? 그치? 2차니까 무조건 2개지. 어떤 2개가 나오겠어? X가 서로 다른 2개가 나오겠지. X가 음수라는 말은 틀려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리면 한 근은 양근 나오니까.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확실한 건 뭐야? 선생님 3, 4분면에 꼭지점을 그리니까 무조건 실근이 서로 다른 게 2개가 생겨요. 만약에 내가 1, 4분면 여기다가 그렸어요. 그럼 아래로 볼록인 이거는 근이 몇 개야? 없지. 허근 2개지. 실근은 없지. 그럼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어? 선생님 왜 그래요? 그러면 야 봐봐. 꼭지점의 y좌표가 x축 위에 있고 아래로 볼록이라면 당연히 근이 생기겠니? 안 생기겠니? 안 생기겠죠. 야 아래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에 있다면 당연히 두 실근이 생기겠니? 안 생기겠니? 생기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셨죠? 이게 뭐예요? 꼭지점의 y좌표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A가 양수인 상황이라고 약속했지. 맞아? A가 양수인 상황을 약속했잖아. 그럼 내가 무슨 상황이야? 내가 양수인 상황이죠. 맞아요? 그럼 내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래.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래 라고 얘기하면 이거 자체가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지. 똑바로 얘기해. 그럼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있는 게 음수니까 이건 무슨 수야? 양수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야? 판별식이잖아. 판별식이 양수면 뭐 나온다고?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온다고. 그럼 나는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면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야. 진짜 개 중요한 거. 선생님 그러면 판별식의 대체제가 있어요? 그치. 뭔데요? 꼭지점의 y좌표로서 판별식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뭐 그게 그놈이죠. 여기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으니까. 그럼 얘들아 하나 더 해볼까? 선생님 그럼 만약에 a가 음수라고 가정하고 꼭지점에 2, 4분면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지. 그럼 실근 몇 개 나와? 서로 다른 두 실근 2개 나오죠?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내가 위로 볼록이니까 내가 무슨 수 나와? 음수 나오지. 근데 꼭지점의 y좌표는 뭐가 나왔어? 전체가 양수 나왔지. 근데 음수야. 음수지. 그럼 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야? 양수란 소리니까 또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아 2차 함수를 완전 제곱식이 포함한 모양으로 변형을 했더니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꼭지점의 y좌표가 캐리하네 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야. 제곱을 그렸어요. 그냥 ax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게 y축인 거 아시죠? y축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y축 기준으로 접으면 이 ax의 제곱은 살포시 이쁘장하게 겹칠까 안 겹칠까? 겹치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y축 대칭입니다 라고 부르죠. y축으로 대칭되어 있으니까. 거울 보듯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얘기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2차 함수는 갖고 있어. 뭘요? 축이 누군데요? 축. y축 x축 말고 그냥 축이야. 축. 2차 함수의 고유 축이 있는데 그 축을 가지고 접으면 접히는 대칭성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2차 함수는 누굴 갖고 있어? 축 대칭성을 갖고 있어.
근데 축이 어딜 지나? 라고 봤더니 축이 꼭지점을 지나. 아니 선생님, 꼭지점의 y좌표는 근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꼭지점의 x좌표는 축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아까 식에서 이 식에서 모양이 아까 어떻게 갔죠? 이렇게 갔지? 그러면 축은 뭐야? 이 새끼가 0이 되는 값이지. 여기가 0 되는 값이야. 축은. 그래서 x는 누구? 마이너스 2a분의 b. 얘들아 봐봐. 여기에 y의 언급 있어 없어? 없지. 없잖아. 그럼 y는 다 돼. 근데 x 값이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란 소리지. y는 다 되는데 x 값은 고정이야. y는 다 돼. 쭉. 이거 뭐야? y축과 평행한 직선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꼭 기억해. 직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입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y는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란 친구를 줄게. 문자 대신에 숫자가 좀 더 편하겠죠. 저걸 보자마자 누군지 알아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해야 된다고? 완전 제곱 스타일로 바꿔주셔야 돼. 그러면 딱 봐도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가 되죠. 자, 그러면 해석해보자. 선생님, 필수로 꼭지점 구해주세요. 마이너스 1,2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x의 제곱 함수를 x축에 마이너스 한 칸, y축으로 위로 두 칸 평행 이동을 한 친구야. 그러면 야, 하나 물어볼게. 나 아래로 볼록 맞니? 맞지? 왜? 양수잖아. 근데 나 y축, 꼭지점 y좌표가 뭐야? 2지. x축 위에 있지. 그럼 나 근 있어 없어? 근 없지. 근 없지. 나는 축이 어디야?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왜요? 그러면 것만 봤을 때 이 친구를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게 저 흰색 식이 나온다고. 그러면 좌표 평면을 그려서 x의 제곱을 형광색으로 그렸을 때 마이너스 한 칸과 위로 두 칸을 평행 이동한 이 친구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인데 나는 이 형광색의 축이 원래는 y축이었는데 내가 x축으로 한 칸 움직이니까 축도 당연히 같이 움직이지 않겠어? 위로 두 칸 올라간 건 이걸 그냥 위아래로 올려봤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직선을 뭐라고 표현해? x는 0인데 y는 다 돼요. 이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돼? 나 한 칸 움직였으니까 x는 마이너스 1인데 y는 다 돼요. 그럼 나는 축이 뭐가 된다고? 축이 뭐가 된다고? 이걸 보든가 이걸 0으로 만드는 애가 축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숫자 하나만 바꿀까? 야, 봐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으로 가자. 더 이상 인수분해는 금물이에요. 일단은 봉인 뭐 하셔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그럼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나는 뭘 봐야 돼? x의 제곱 그래프를 x축 양의 방향 두 칸, y축 음의 방향으로 한 칸 평행 이동했다라는 걸 리딩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잠깐만. 너 아래로 볼록이면서 y축, 즉 꼭지점 y좌표가 음수에 있지. 그럼 나 실금 몇 개 가져? 2개. 나 축이 어디 있어? x는 어디 있다고? 2. 이렇게 있다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공부해서 뭐 하는 거죠? 함수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 파악하는 거지. 그려서 파악하고 뭐 해야 돼? 해석해야 된다고. 자, 보세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뭐 나왔어요? 2차 방정식의 핵. 잠깐만. 그럼 너 여기서 네가 도대체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그러면 너한테 2차 함수를 줄 테니까. 그래? 잠깐만. 여기 칠판. 잠깐만. 나한테 2차 함수를 줄 테니까. 그럼 나한테 있어서 함수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넣으면 넣는 대로 나오는 마법 상자 같은 거지. 그치? 그런데 2차 방정식은 뭐야? 나는 찾아야 돼. 뭘 찾아? 상황을 찾아야 돼. 무슨 상황? 정확하게 2차 방정식은
fx는 0입니다의 꼴로 변형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나라는 2차 함수와 나라는 x축이죠. 맞아? 그게 같아요. 즉 뭘 찾겠다라는 거야? 교점의 x 좌표를 찾겠다라는 거지. 어떨 때 찾겠다는 거야? 정확하게 y가 같을 때 x값 찾겠다라는 거예요. 높이 값이 같았을 때의 x값 찾겠다 이거야. 근데 선생님 2차 방정식은 그러면 2차 함수의 한 가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뭔 소리예요, 선생님? 자, 봐봐. y는 x의 제곱이라는 간단한 친구를 봐줄게. 자, x에 1 넣으면 누구 나와? x에 2 넣으면? 자, 그러면 내가 x의 제곱은 4라는 걸 줄게. 자, 아까 x에다 뭐 넣으면 4 나온다고 그랬죠? 2 넣으면 4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x가 2가 들어갔을 때 4가 나오는 상황을 찾겠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돼? 방정식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돼? 나는 제한이 없잖아. 1, 2, 3, 4,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4 다 넣을 수 있지. 그러면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야? 너 모든 걸 아우르는 상황을 줄 테니까 최종적으로 X축과 뭐하는? 만나는 애를 얘기해 줘. 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그 애를 얘기해 줘 라고 하면 그게 함수 문제겠어? 방정식 문제겠어? 방정식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2차 함수를 줬을 때 x축과의 교점, 즉 근의 개수는 누구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으니 그거를 꼭지점의 y좌표 또는 판별식의 부호로서 알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판별식 뒤에 부호도 되겠고 또는 누구도 된다. 그 2차 함수의 꼭지점의 누구 y 좌표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뭐 부담스러운 거 있나요? 없죠.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건 없지. 자, 그러면 난 솔직히 이건 패스해도 되잖아. 판별식. 자, 이거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거는 뭐예요? 중근. 야, 중근은 근 몇 개야? 2개야. 같은 거 2개야. 그래서 만약에 근이 알파인데 수학은 중복해서 쓰는 거 싫으니까 알파만 쓰는 거야. 중근도 서로 같은 두 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무슨 근이야? 허근. 근데 정확한 표현은 서로 다른 두. 여기선 중근, 중허근 없어요. 무조건 허근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겁니다. 잘 들어. 선생님, 이거 뭐예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야. 직선의 어떻게?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럼 잠깐만. 여기 봐봐. 이거 무슨 축이라 그랬어? 이거는 휘었냐? 이것도 직선 아니야? 직선인데 이건 무슨 직선이야? 이건 존나 쉽지. 왜 쉬워? 기울기가 0이니까. 먼저 뒤졌잖아.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었어. 이거를 y는 4라고 얘기하자. 이 2차 함수는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라고 얘기하자. 그럼 이 교점을 찾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5x와 4가 똑같습니다. 라는 것만 찾으면 되겠지. 뭐가 똑같다는 거야? 내가 x가 들어가면 결과물인 y가 계속 나오는데 내가 4가 될 때를 찾을게. 그럼 뭐 하면 돼? 이걸 넘겨서 이렇게 만들면 되지. 2x-4는 0이란 걸 푸나 2x는 4라는 걸 푸나 x는 마이너스 x-4라는 걸 푸나 달라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지? 교점의 x좌표 안 달라지고 교점의 개수 안 달라진다고 얘기했어요. 자, y는 x에 제곱하고 y는 x가 있다. 둘 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쉽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나는 y는 x의 제곱과 y는 x를
자, 뭐 하고 싶어요? 연립을 합시다. 그럼 x의 제곱은 x라는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돼버린 거예요?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방정식을 풀자라는 걸로 볼 수 있겠지. 근데 여기는 뭐가 돼? 나는 곡선. 나는 뭐가 돼? 나는 직선. 곡선과 곡선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곡선과 직선을 배우고 계십니다. 근데 얘들아, 이 상태에서 있는 걸 우리가 솔직히 원하지 않지. 어떻게 생각해? x가 좀 갔으면 좋겠어. 어디로?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럼 잠깐만, 선생님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얘나 그림은 다르죠. 근데 바뀌지 않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뭐가 있어요? 교점의 x의 좌표와 교점의 개수. 그러면 이쪽과 이쪽. 자, 그러면 여기다 다시 써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해볼까? 내가 1번, 내가 2번이에요. 자, 좌표 평면 볼게.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나 1번 그림 가자. x의 제곱 형광색으로 0,0, 1,1, 마이너스 1,1, 2,4를 지난다 라고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x의 제곱을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 y는 x 0,0, 1,1, 마이너스 1,1 이렇게 지납니다 라고 했었을 때 교점이 몇 개 생깁니까? 2개 생긴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느낌 있게 아시겠지만 여기 교점은 x가 0, 여기 교점은 x는 1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얘들아 봐봐. 이거는 우변에 있는 x를 좌변으로 넘겼죠. 그랬더니 여기 있던 직선이 없어지면서 뭐가 생겼어? 이거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지? y는 0 무슨 뭐? y는 0이 뭐라고? y는 0 벌써 까먹었어? 그치, x축이죠. 여기 있던 직선이 x축이 가버렸어. 그럼 잠깐만. 개꿀인데?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연립해서 우변에 있는 직선을 좌변으로 넘기면 무슨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야? x축의 좌표 안 바뀐다고 그랬지. 개수도 안 바뀐다고 그랬지. 그럼 그대로 내려오면서 어떤 그림을 바뀌어?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이건 뭐가 돼? 여긴 직선이었지. 이건 뭐야? x축. 그러면 굳이 이거 갖다 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밑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x축을 그리고 여기 0과 1을 그렸어. 그럼 얘도 어떻게 돼? x축과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2차 함수의 교점 얘기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x는 근이 하나가 0이고 1이시겠지. 그럼 걔를 그릴 건데 얘들아 잘 봐. 쌤, 응? 저거는 0하고 1을 지나는 2차 함수니까 한 요 정도로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 요만큼을 봤어. 그럼 내가 지금 그림을 좀 극단적으로 그리긴 했는데 얘들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잘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를 알파로 잘랐을 때 여기 파란색과 형광색의 차가 분명히 존재하겠지. 맞아? 그게 여기하고 여기랑 같죠. 그러니까 이거 뭐 한 거야? 이게 높은 걸 쳐가지고 여기다가 맞춘 거야 그냥. 우리 종이에 탁탁 쳐서 맞추는 것처럼 뺐다라는 느낌이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밑에다가 탁탁 맞춘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달라질 게 있어요? 없죠. 아 그러면 선생님 2차 함수하고 직선은 실근의 개수 2번으로 변형해서 판별식 쓰면 달라질 게 있어 없어? 없네. 자 그래서 이게 연립을 했죠. 함수 두 개 연립하면 뭐가 돼? 방정식. 그 다음에 얘들아 잘 봐. 한쪽으로 gx를 넘겨요. 맞아? 그럼 이제 이쪽엔 누구만 생겨? 0만 생기겠지. 그럼 x축으로 깔끔하게 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난 니네들한테 이걸 하나 더 가르치고 싶어. fx에서 gx를 뺐어. 아까 x의 제곱에서 x를 뺐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그 친구는 x제곱 또는 x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잖아. 아, 뭔 소리야 쌤? 야 x의 제곱 꼭지점 뭐야? 0,0이지. x는 직선이지. 두 개를 뺐어. 이건 뭐야? fx의 성질, 즉 꼭지점도 다르고 직선의 성질도 안 갖고 있지.
그러면 fx에서 gx를 뺐다, 더했다, 곱했다는 전혀 다른 애가 튀어나왔잖아. 다른 애한테 이름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안 어렵지. 그렇잖아. 그러면 나는 뭘 보면 돼? 이렇게 빼서 요 친구 하나 보자. 새로운 이름표 하나 주는, 즉, 야, 이름표 하나 써주는 게 그렇게 힘드니? 힘들 게 있어? 어? 내가 너한테 원빈이라고 써줬어. 힘들어? 아, 물론 솔직히 좀 갈등은 됐지만 편하게 줘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장동건 이렇게 줘준, 차은우 이렇게 줘줬어. 강호동 이렇게, 미안해. 그럼 져주는 게 힘들어? 안 힘들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 자체가 수학에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하게 받아들이시고 기초를 탄탄하게 하셔야지만 수학이 쉬워집니다. 뭔가 눈에 건강이 나빠지고. 자, 보자 얘들아. 자, 칠판 보세요 여러분들아. 자, 이차함수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k의 그래프와 누구의 x축에 뭘 봐달래? 위치관계. 잠깐만. 너와 나의 위치관계를 보려면 우리가 봐야 되지. 그렇잖아. 그려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럼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는 이 3K가 담당하는 게 누굴 담당해? 절편을 담당하죠. 맞아? 자,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 봐볼까? 자, y는 이라고 써요. 자, 함수의 스타트입니다. 자, x의 제곱 앞에 개수 누구죠? 1이죠. 1이 고정돼 있지. 그럼 나는 이 곡선의 정도가 고정돼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자, 이 마이너스 6도 고정이죠. 근데 아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누구라고 그랬어? 축.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3이지. 축이 3으로 고정이지. 누구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위아래로만 움직인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를 풀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판별식으로 푸는 거와 꼭지점으로 푸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둘 다 가능하지만 이번은 꼭지점으로만 풀자라고 할 겁니다. 꼭지점으로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져야 되겠죠? y는 x-3의 제곱이죠. 맞아요? 9가 생겼네. 그래서 3k-9라고 쓸 거예요. 그럼 이 식이 지금 완전 제곱꼴의 변형이 같죠? 나는 꼭지점의 y좌표가 누구야? 3k-9입니다. 그럼 이 3k-9가 x축 위에 있다면 자, 3k-9가 누구? x축의 높이는 누구야? 0이죠. x축의 높이는 0이잖아. 3k-9는 나의 높이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3k-9의 높이가 x축보다 아래에 있어줘야 되겠지.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집중해. 선생님 뭔 소리예요?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이거를 그릴게요. 좌표 평면을 이쯤에다가 그리고 3입니다. 축을 그릴 거야. 형광색을 그려야 되는데 못 그리겠어. 왜 못 그려? 3k-9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릴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그릴게. 그럼 지금 여기 있는 y좌표 3k-9가 x축 위에 있지. 그럼 이 그래프하고 x축은 위치관계가 만나지 않는다지. 그럼 3k-9가 0보다 클 때, 즉 k가 3보다 클 때는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안 만나죠. 그 다음에 얘를 딱 잡고 끌어내려가지고 여기에 접하게 그렸어. 즉 뭐가 된다는 거죠? 3k-9가 0이 될 때라는 거죠. 그러면 k가 3일 때는 뭐 하겠다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더 끌어내려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겠죠. 3k-9는 누구보다 작아요? x축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k가 3보다 작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별표 드릴 건데
이번에는 뭐죠? X축이 아니고 직선과의 위치 관계입니다. 어려울 거 없다고 그랬죠? 열림만 시키면 오케이야. 선생님, 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K. 다 넘겨.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바꿔서 해석하면 되죠. 그럼 얘도 판별식으로 갈 수 있지만 나 뭘로 보자고? 꼭지점 Y좌표. 꼭지점 Y좌표 만드는 과정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갑시다. 완전 제곱꼴의 변형. X 플러스 1제곱 썼죠? 마이너스 1 늘어났지? 플러스 K 마이너스 2죠? 자, K 마이너스 2 친구가 누구라고? 꼭지점의 Y좌표.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K 마이너스 2가 뭐가 되면 돼? 음수.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K가 2보다 작아요.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돼요? K가 뭐일 때? 2일 때. 안 만나려면 K가 누구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인데 하나만 더 기억합시다. 자, 얘들아. 선생님. 그럼 잠깐만 스톱. 여기에서 다 넘기는 게 아니고 X 넘어갔지? 마이너스 1로 닫고 마이너스 K가 남겨져 있어. 그럼 이건 뭐가 돼? 이 친구는 내가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이 친구는 완벽하게 그릴 수 없지? 왜? 움직일 수 있잖아. 아직 K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선생님, X도 안 정해져. X는 안 정해진 게 아니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 그럼 이거를 그리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죠.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럼 봐봐요. 자, 여기다 내가 그림을 그릴게.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예요. 그럼 그림을 그리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지나갈 거니까 요렇게 그렸어요. 그럼 여기 문제가 뭐였죠? 나와 나의 위치 관계인데 그 식을 변형해서 나와 나의 위치 관계로 해석해도 같은 말이야. 그럼 지금 난 이거를 여기다가 그렸지. 아직 뭘 안 그렸어? 마이너스 K 안 그렸잖아. 그럼 마이너스 K. 자, 근데 여기 꼭지점에 여기 좌표가 뭐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그렸어. 자, 가자. 자, K, 마이너스 K가 여기 생겼어. 만나니? 맞나? 안 만나지? 그러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뭐 한다는 거야? 안 만난다라는 거지. 양변에 마이너스 취해봐. 이거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되시겠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마이너스 K가 누구였을 때? 마이너스 2였을 때. 여기서 뭐가 된다고? 한 점에서 만나니까 K가 2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 어딘가를 갖고 왔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마이너스 2보다 컸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 선생님, 그러면 둘 다 넘겨도 되고 고정된 놈과 움직일 수 있는 놈으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다 넘어간 건 1학년, 움직일 수 있는 놈을 한쪽에 따시켜 놓은 건 2학년. 아시겠지?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1일 때, 그래프하고 X축의 두 교점 사이가 1이래. 그럼 한글로 해석해볼까? X축의 두 교점은 뭐야? 두 근의 차. 두 근의 차. 근데 두 근의 차? 근데 거리라고 했잖아. 차긴 차인데 그럼 어떤 차가 돼줘야 돼?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빼준 거. 그러면 두 근의 차라고 얘기하면 두 근의 차. 거리가 1이야? 한 근이 알파 플러스 1이면 다른 한 근은 누구로 보고 가야 돼? 알파. 이렇게 보고 가야 되는 거지. 그때 양수 K 값을 구해달래. 허허. 그럼 어떻게 보면 좋을까? 선생님, 여기서 지금 1 고정되어 있죠? 최고차항 개수는 누굴 담당한다고요? 정도. 이 K는 누굴 담당한다고? 축을 담당해. 12는 누굴 담당해? 절편을 담당해. 근데 나는 모르겠어. 근데 문제는 뭐야? 야, X값에 0 넣으면 뭐 나와줘야 돼? 12. 절편이 10이지. 근데 축이 안 정해져서 이 그림을 그리려고 보면 어떤 스타일로 그릴 수 있냐면 여기가 12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와 여기 차이의 디스턴스가 1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축이 안 정해졌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와 여기에 차가 1이 나오는 두 가지 스타일인데 K가 양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얘기하면 값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K지. 그럼 전체 값이 뭐야? 음수지. 그럼 축이 어디 있다는 거야? 음수에 있다니까 이 흰색 그래프는 아니라는 소리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됐을 때 K값을 구해주렴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생각해볼까? 알파와 알파 플러스 1의 곱이 누구지? 12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2알파 더하기 1이 누구지? 마이너스 K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뭘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를 넘겨. 그럼 마이너스 1이잖아. 그쵸? 2로 나눠. 그럼 알파는 어떻게 돼?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나 K를 구니까 여기다 이걸 대입하게 되면 어차피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1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2가 0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원래는 여기에 이 친구를 여기 대신에 대입하는 게 이득이긴 한데 내가 인수분해가 4, 30으로 보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4에 알파 마이너스 3이라고 일단은 쓰고 알파 자리에 2분의 마이너스 누굴 쓸까? K 마이너스 1, 2분의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에다가 숫자 4를 곱할게. 그럼 여기는 어차피 0 되시는 거 맞죠? 4에서 2 하나씩 주면 얘가 8하고 6으로 간다 라고까지 할 수 있겠지. 그럼 나오는 친구가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7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이 나오는데 만족, 즉 얘하고 얘가 곱해서 0이 나온다는 건 K가 누가 되고 7도 되고 마이너스 7도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 나는 양수 K니까 K값이 누구? 7입니다. 라고. 자, 2번 봐봐. 2차 함수 완벽하게 주어졌죠. 나 완전 제곱꼴로 꼭지점 다 찾아낼 수 있지. 인수분해도 되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얘하고 뭐에서 만났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점의 하나가 1이었을 때 B를 구하래. 어? 자, 그럼 봐봐요.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고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점이 A점이고 이 점이 B점이라면 여기에 X좌표가 1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1을 대입해봐봐. X의 제곱 더하기 2X-3과 2X-K를 연립했을 때 1이 들어가면 1, 0이죠. 그럼 어떻게 돼? 2-K니까 1이 들어갔을 때 성립을 한다는 거는 K가 누가 된다는 거야? 2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럼 K가 2가 되었을 때 나머지의 X좌표를 구하라? 넘겨. 이 새끼 없어지지.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지. 풀어버리면 다른 한 거는 누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B의 X좌표는 누구다? 마이너스 1입니다. 선생님. 2차 함수에서 이 새끼도 모르고 이 새끼도 몰라요. 축도 모르고 절편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점 중 하나의 X좌표가 2 플러스 루트 3이고 근데 뒤에 뭐가 있어? 야, 땡큐다. AB가 뭐래? AB가 뭐라고 써있어? 유리수지. 유리수. 유리수라고 보정받았네. 근데 한근이 누구라고? 2 플러스 루트 3이네. 그럼 다른 한근은 누구라고? 그렇지. 2 마이너스 루트 3. 자, 그럼 가봅시다. 선생님,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2x 플러스 1 하시고 넘겨주세요.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B-1은 0이라고 나오는데 이때의 두 근 중에 한 근이 얘인데 개수가 유리수라고 보장을 받았으니 당연히 다른 한 근은 누구야? 얘죠. 그럼 나 이제 누구 갖고 와? 근과 계수의 관계 갖고 와. 두 근의 합이 누구야? 마이너스 A 플러스 2죠. 그게 누구야? 4지. 두 근의 곱이 누구야? B 마이너스 1인데 그게 어차피 저거 두 개 곱하면 누구냐? 1이지. 그럼 A 값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2. B 값은 누구예요? 2라고.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최대 최소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최대 최소 고3 때까지 계속 나와요. 진짜. 최대 최소는 여러분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고1 때의 최대 최소와 고2 때의 최대 최소는 틀려요. 심지어 고1 1학기 때의 최대 최소와 2학기 때의 최대 최소는 또 달라요. 물론 맥시멈과 미니멈을 구하는 건 같지만 접근하는 스타일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최대 최소, 맥시멈과 미니멈은 지금 상황에서는 2차 함수 입장에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범위를 안 줄 때와 줄 때. 범위라는 건 얘들아 우리 정의역이라는 단어 들어봤니? 안 들어봤죠?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언급이 없으면 다 된다라고 얘기했죠. 언급이 없으면 X값에 넣을 애들이 다 된다. 실수 전체라고 얘기했지. 그럼 범위가 없다라는 건 X의 언급이 없다라는 거고 범위가 있다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2 이상 X가 5 이하 뭐 이런 친구들로 언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배웁시다. 이게 1학기 때 2차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예요. 여러분들 2학기 가시면 수학 하에서는 절대부등식이다라는 걸 배우시면서 그때 산술기하,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걸 배워서 최대 최소값을 또 하고 2학년 때는 미분에서 최대 최소를 또 배우십니다. 그때 극대극소라는 걸 해서 배워요. 자, 그런데 얘들아, 봐봐. 우리 2차 함수를 크게 그리면 몇 가지 스타일의 2차 함수가 나오니? 그냥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어떤 두 가지죠?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2차 함수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쭉쭉쭉쭉 더 올라가고, 더 내려가요. 자, 그런 상황에서 x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럼 얘는 최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계속 올라가니까. 얘는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얘는 최소값 있어요? 어디가 최소값이야? 맨 밑에를 세 글자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꼭지점. 얘는 최대값이 어디예요? 꼭지점의 y좌표. 구간이 없었을 때는 그러면 최대 또는 최소 둘 중에 하나만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보자. 자, 여기 보세요. 때때로 x값의 범위에 따라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뭔 소리야? 라고 얘기하면 기본이 되는 fx 2차 함수 하나를 이렇게 딱 줬다. 자, 얘들아 잘 보세요. 선생님이 얘를 토막을 낼 거야. 어떻게 토막을 내요? x값의 범위로서 토막을 낼 건데, 토막은 크게 요렇게 세 가지로 토막을 낼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A, B, C, D라는 범위를 줄게요. x값의 범위입니다. 자, 여러분들 봐봐요. 자, A, B, X, B, C, X, C, D, X. 일단 세 가지를 썼는데 범위를 얘기하려면 당연히 저 사이에 부등호가 있어야 되겠지. 자, 부등호를 넣는데 이렇게 낼 겁니다. 자, 선택 가능하게요. 자, 이상도 쓸 수 있고요. 이하도 쓸 수 있고요. 초과도 쓸 수 있고 미만도 쓸 수 있다고 쳐,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다가 채워 넣는 거야. 그럼 토탈 몇 가지 경우가 나오겠어?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오겠지. 각각 범위에서.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때때로 범위에 따라 최대 또는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대. 자, 그럼 여기다가 이거 볼까요? A초가 B 미만의 X의 범위에서 라고 얘기하면 X의 A 값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지. 그러면 나는 이 그림에서 누구를 보겠다라는 거야? 요만큼만 보겠다는 거야. 빵꾸를 뚫은 애들만. 그러면 여기는 어떤 느낌이야? 내가 X가 A에 가까워져 가는데 A에 닿으려도 닿을 수가 있어 없어? 못 닿지? 그럼 여기도 계속 뭐 하는 거야? 올라는 가는데 여기 값에, 여기 빵꾸 뚫어진 값에 도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최대값이 있어 없어? 없죠. 자, 내려갑니다. 반대로 최소값이 있어 없어? 없지. 즉 초과 미만인 애가 범위에 들어오면은 최대 최소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를 봐볼까? 선생님, 그러면요 이렇게 있다면 여기보다 여기가 높지. 근데 여기도 빵꾸가 뚫려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럼 얘는 최대값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최소값은 있어 없어? 있지. 누구? 꼭지점이 여기 있을 테니까. 꼭지점이 한 여기라고 정해보자.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값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둘 중에 하나에다 등호를 썼어. 그럼 이제 여기가 채워지니까 뭐가 생겨? 최대값은 오케이 나으시지. 여기는 아직까지 최소값이 없죠. 그럼 내가 여기다 등호를 주면 여기도 채워지니까 최소값도 생기는 거겠네. 자, 이번에 여기를 비워놓고 여기만 줬어. 그럼 여기가 채워지면서 아직 얘는 비워져 있는 거죠. 그러면 최소 최대 다 있지. 그럼 나는 지금 X값의 범위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달라지니까 중요한 게 범위겠어? 최대 최소겠어? 범위죠. 그럼 범위에서 초과 미만이냐 이상 이하냐 아니면 섞여 있느냐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자 봐봐요. 선생님이 구간을 몇 개로 나눴지? 3개로 나눴죠. 근데 이 구간은 꼭지점이 구간 내에 존재하지. 여기는 구간 내에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꼭지점이 구간 안에 없으면 구간의 양끝 값이 최대 최소를 먹어가지 않을까? 그림상으로. 집중해. 구간 안에 꼭지점이 없으면 내려가기만 하든가 올라가기만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구간 안에 꼭지점이 없으면 뭐야? 구간의 이쪽 끝과 이쪽 끝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담당하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구간 안에 꼭지점이 있으면 꼭지점이 누굴 담당해? 지금 아래로 블록일 때는 당연히 최소값을 담당하고 나머지 하나는 누굴 담당해? 최대값을 큰 쪽에서 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반대로 위로 블록일 때는 얘기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최대 최소값을 판단할 때 무조건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X의 범위를 봐서 그 안에 꼭지점이 있니? 없니? 이걸 봐달라 이거지. 꼭지점이 없으면 최대 최소는 양 끝값. 꼭지점이 있으면 최대 또는 최소 둘 중에 하나가 누가 먹어? 꼭지점이 갖고 가고 양 끝값이 그 나머지 값을 갖고 간다. 이거 뭘로 고친 거야? 완전 제곱꼴로 고친 거지. 그때 A가 양수라는 상황은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었을 때 그럼 누가 최소값을 담당할까? 꼭지점. 그리고 여기서 최대값은 없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설명드렸죠. 자, 또 상황을 갑시다. 나 완전 제곱꼴로 바꿨는데 음수라면 위로 블록의 꼴이지. 위로 블록의 꼴에서의 최대값은 꼭지점에 갖고 가고 최소값은 있어 없어? 없지. 범위 있었을 때 뭐라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범위 안에 포함될 때와 안 될 때로 구분하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는 y축과 0,4라는 단어, 이 점을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y절편이 된다. 그래서 c가 누구라는 거 알아?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였을 때 최소, 잠깐만. 여기 x의 언급이 있어 없어? 여기에 x의 범위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다 쓸 수 있다는 거고, 다 쓰는데 나는 a가 무슨 범위인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2였을 때 최소값을 갖는데, 그럼 a는 위로 블록일까? 아래로 블록일까? 아래로 블록이죠. 그런데 어떻게 가죠? 마이너스 2였을 때. 선생님, 그러면 y는요
a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요? 스타일리시하죠. 그냥 바로 뭐가 돼요? 꼭지점. 마이너스 2,1. 그럼 이제 여기서 니네 이걸 느껴야 돼. 여기서 미정계수 몇 개였어? 3개. 내가 구할 놈이 3개였지. 근데 나 지금 정보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그래서 뭐 한 거야? 문자 개수를 줄였죠. 이거 나머지 정리에서도 제가 완전 제곱꼴이 있었을 때 정보 개수 얘기했잖아.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하면 4a 더하기 11이니까 4a 더하기 1이니까 그게 뭐가 돼줘야 돼? 4a 더하기 1이 4가 나와줘야 되겠지. 0,4를 지나야 되니까 0,4니까 4a 더하기 1이 4가 나오려면 a는 누가 돼줘야 돼? 4분의 3입니다. 3에 x 플러스 k의 제곱 맞냐? 맞지? 3k제곱 늘었으니까 마이너스 묶어버리고 3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로 가자. 되시겠어요? 그럼 이 친구가 누가 되는 거지? 꼭지점의 y좌표가 되죠. 최소값을 누가 담당하죠? 내가 담당할 거야. 그럼 내가 누구라는 거야? 내가 m이야. m의 최대값은 뭐야? 이 친구의 최대값이지. 이 친구의 최대값. 이 친구의 최대값은 바꿔 얘기하면 3k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1의 최대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미안. 쏘리요. 여기 마이너스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누가 되겠어요? 최소가 담당해야 되겠죠. 최소는 누군데? 이렇게 되겠죠. k가 1이었을 때 마이너스 2. 그러면 최소값은 얘. 그럼 m은 마이너스니까 m의 최대값은 누구? 2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에서 활용과 응용에 관한 문제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표현력이 충만한지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표현력 별거 없어요. 뭐가 표현력이야? 이름 지어주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자, 길이가 36m인 철망을 가지고 두 개의 직사각형 모양을 가는데 보자마자 x, 여기 y라고 얘기하면 3x 더하기 2y가 누구야? 36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전체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xy가 됩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xy의 맥시멈 값 구해주세요. 쌤. 그러면 여기 있는 y를 정리하면 되겠죠. 2y는 36-3x니까 x 곱하기 2분의 36-3x라고 바꾸면 완벽하게 2차식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이제 전개해서 뭐 이거를 y라고 놓고 이제 보겠지. y라고 쓰면 안 되겠다. 문제가 겹치니까. 그럼 이제 이걸 뭐 z라고 해가지고 뭐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자 2학년 때 나오는 거에 얘기를 미리 하자. 별표 5개. 이걸 왜 5개나 주냐면 아무도 몰라. 뭘 몰라요? 야 x, y가 유한해 무한해? 유한하지. x가 존나 커져. 어디까지 커질 수 있어? 12를 가나? 못 가지. 12가 되면 y가 없으니까 못 만들어. 그럼 x의 범위는 x가 0이 될 수 있나? 못 되지. 그게 뭐가 생겨? 잠깐만 선생님. 유한하니까 x의 범위가 이렇게 생겨요 라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아까 얘기했지. 이 안에 꼭지점이 없다면 얘는 최대 최소 둘 다 존재 안 해. 그럼 당연히 이 안에 꼭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뭐도 잊지 말자는 거야? 범위. 선생님 y도 범위 있어요? 그럼 y도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지? 누구보다 작아야 돼? 18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별표 5개는 뭐예요? 범위가 튀어나온다는 거 잊지 말자요. 범위가 튀어나올 수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범위가 튀어나온다는 거 잊지 말자요. 아시겠어? 답은 뭐 여러분들 계산을 하시게 되면 54. 1번 이상 이하죠? 그럼 최대 최소는 무조건 있지. 근데 여기 봐봐. 이거 꼭지점 x좌표 어딘지 알 수 있을까? 꼭지점 x좌표 공식이 뭐죠?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럼 2분의 2니까 꼭지점이 1이지.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어 없어?
그럼 누가 최대 최소라고 그랬어? 아이씨. 꼭지점이 범위 안에 없지? 그럼 누가 최대 최소야? 구간의 양 끝값. 그럼 2에서 최대값을 갖고 x가 3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요. 2번은요, 선생님. 2번은요. 그릴 수 있는데 범위가 없잖아. 자, 봐봐. 자, y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2로 가면 좌표 평면 그렸을 때 자, 2,-2가 여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0이었을 때 2를 지나면 그래프는 어휴 큼지막한데?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얘기할게. 근데 문제는 x가 a 이하였을 때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2번 문제 별표 3개 그러면서 위에다 씁니다. 누구라고? 상구라고. 자, 상구 가자잉. 선생님, 꼭지점이 2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자, 무슨 상구예요? 야, x가 a 이하지. 그럼 a를 여기다 잡아. 여기다 잡는다는 건 뭐야? 여기다 잡든 여기다 잡든 여기다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뭐가 중요해? 꼭지점을 먹어간다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a가 이 이상의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무조건 누가 담당해? 아니, 내가 x값을 여기서부터 이쪽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 최소값 누가 담당하냐고. 꼭지점. 이렇게 가도 이게 이쪽으로 가도 계속 얘잖아. 그럼 이때의 최소값은 누가 담당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담당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담당했어. a가 2보다 작지. 그럼 a가 2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최소값을 누가 담당하냐고. 얘가 담당하지. 그럼 그걸 어떻게 써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쓰라고. a가 들어갔을 때 값이 제일 작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2가 최소값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죠? 자, 봐봐. 선생님, 0이에요? 2예요. 즉, 2 사이의 범위에서 자, 이제 이 색깔로 이 차를 그릴 건데 문제가 선생님, 나는요 x가 0이었을 때 절표는 또 여기에 와 있어요? 참나. 그럼 그림을 그릴 거긴 한데 문제를 봐봐. 자, 마이너스 x니까 위로 볼록이죠? 네. 축이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2분의 b죠. 응? 2분의 b라는 친구가 축이죠. 근데 축이 0과 2 사이에 존재한다면 최대값을 누가 담당하겠어? 꼭지점이 담당한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 다음에 2분의 b가 0보다 작을 때와 2분의 b가 2보다 클 때로 나눠서 보면 꼭지점이 범위 바깥에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때는 최대값이 꼭지점이고 야, 이때는 무슨 느낌 받아야 돼? 축의 선생님이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럼 얘가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를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최대값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2에서 있지. 그럼 축이 이번에 여기 있어. 그럼 여기에서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가면 최대값이 어디? 여기 있지. 그럼 이 범위에서는 꼭지점이 최대값을 담당하고 이 범위에서는 x가 2였을 때 최대값을 담당하고 이 범위에서는 x가 0이었을 때 담당하겠구나 라는 풀이를 당연히 알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누구야? 상구. 상구를 어떻게 해? 편안하게 양이냐 0이냐 음이냐 이런 식으로. 근데 맨 처음 양이냐 음이냐 그냥 잡았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또 뭐로 잡았어? 0과 2 사이? 0보다 안쪽? 2보다 바깥쪽? 이런 식으로 잡았죠. 이렇게 잡는 거는 뭐가 필요한 거야? 니네들도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 실수지. 실수란 단어가 보이면 언제든지 뭘 쓸 준비해야 돼? 판별식. 자, 비슷한 거 해봤습니다. 선생님, x의 제곱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이거에 뭘 구하는 거야? 미니멈 값 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잠깐만요, 선생님. x에 뭐 제한 받을 거 있어요?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못하지, 다 들어가니까. 그럼 이거 전개해서 그냥 뭐야? 꼭지점 얘기하면 당연히 최소값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시죠? 문제 될 거 없죠? 1번 패스. 2번 보세요. 실수 x, y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얘는요? 자, 봐봐. x 마이너스, 아이고. 제가 보자. 자, x-1의 제곱. 그럼 여기서 지금 1 하나 갖고 왔지. 여기 누구 남았어? 15 남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2배의 y 플러스 3의 제곱. 그럼 얘는 어떻게 돼? 9, 2, 18. 아까 15 남았지?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되나? 마이너스 3 쓰면 되죠. 제곱은 또 대단한 친구야. 제곱. 어떠한 실수의 제곱은 작아져봤자 누구냐? 자, 음수 제곱하면 무슨 수 나와? 양수 제곱하면? 0 제곱하면? 그럼 실수의 제곱이 가장 작은 건 무슨 상황이야? 그럼 얘가 가장 작아지는 건 x가 누구일 때? 얘가 작아지는 y가 누구일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누구야? 마3이지. 얘들아. 뭐 어차피 이런 추억도 있는 거죠 뭐. 자, 별표 5개고요. 이거는 2학년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모양과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모양이 같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뭘 느끼냐면 그치! 공통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치환으로 건너갑니다. 치환을 라지 x로 할게요. 까지가 1학년 범위예요. 왜 2학년이라고 얘기하냐면 고2 치환을 통해서 1학년까지는 범위가 없는데 2학년부터는 이 라지 x의 범위까지 같이 생각해 주는 게 2학년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야,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범위가 큰 역할하는 친구가 3가지의 친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절대값. 아까 얘기했지, 범위. 그 다음 두 번째가 가우스. 그 다음 세 번째가 치환이에요. 이 3가지. 물론 범위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많지만 그러면 얘들아, 라지 x로 치환하면 y가 라지 x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지. 맞아? 그럼 얘는 선생님 라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이 식의 최대 최소니까 이 식의 맥시멈과 미니멈을 구하는데 미니멈밖에 안 나오죠. 맥시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친구의 눈길도 안 줬잖아. 이제 이걸 얘기해야지.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4까지지. 근데 0부터 4까지일 때, 자, 잘 보자.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는 꼭지점 잡아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잡을 수 있죠. 맞죠? 그럼 x가 3이었을 때 y가 마이너스 4거든요. 그럼 그림이 0 대입하면 어디로 가냐? 5로 가지. 1, 2, 3, 4, 5. 연락이네? 자, 이런 식으로 잡혀요. 그러면 얘가 x가 0부터 어디까지 간 거야? 4까지 갔지. 그럼 그래프를 어디만큼 보겠다는 거야?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0이었을 때 누구 나오죠? 5 나오죠. 근데 여기서 누구 나오죠? 마이너스 4 나오죠. 그럼 스몰 x가 0과 4까지 움직였을 때 그놈의 결과를 라지 x라고 봤잖아. 맞아? 지금 이 친구를 라지 x라고 치환한 거 아니야. 그럼 스몰 x가 0부터 4까지 움직일 때 라지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 마이너스 4부터 5까지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서 범위가 만들어지니까 자, 축이 어디야? 1이죠. 1에서 5까지 몇 칸? 4칸. 1에서 마이너스 4까지 몇 칸? 5칸.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니? 마사. 그럼 마사가 더 올라갔겠지. 자, 최소값은 x가 1 들어가니까 최소값은 누구 나와요? 0 나오겠죠? 최대값은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5. 뭐가 나오죠? 25. 그래서 얘가 미니멈, 얘가 맥시멈이다.